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연금박사 라이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연금박사 라이브, 약간 새로운, 뭘 쌓아놓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일단 방송 조정하고, 광고 보고, 그리고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네. 조금 당겨야 되겠다. 네. 자, 좀만. 자, 안녕하십니까. 연금박사 이용주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연금박사 라이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자, 연금박사 라이브는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함께 1시간 동안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연금에 대한 이런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방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서 궁금한 점, 국민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또 퇴직연금에 대해 궁금한 점, 개인연금에 궁금한 점, 주택연금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이 시간에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답변해 드리고 있으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창에다가 남겨주시면 종합적인 상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무지 덥죠. 네, 더워서 저도 뭐 방송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다 잘 알려드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또 오늘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다 연금에 대해서 다 궁금하시죠? 자, 대한민국이 점점 이제 고령화되어 가면서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야 그냥 대충 까짓건 그냥 주식 좀 굴리고 현금 좀 들고 있고 부동산 좀 갖고 있으면 노후 준비 잘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셨죠? 하지만 정작 나이가 들어보니 이제 부동산 있어봐야 이걸 까먹지도 못하고 뭐하러 들고 있나. 주식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세금도 매긴다고 하고 네,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하나. 머리만 아프고 힘만 들고 가슴만 쓰리고 그죠? 네. 근데 옆에서 봤더니 연금 받으신 분들이 다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노후가 되면 될수록 다른 자산보다 연금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금박사 라이브 잘 들으시고 연금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연금만 잘 준비하신다면 이렇게 연금 4층 연금을 쌓는 겁니다. 그죠? 네. 그러면 연금 포트폴리오를 잘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연금으로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요거 어디서 났냐고요? 요거 예, 제가 지난주에 SBS 방송에 출연했는데 그 SBS 방송에서 이렇게 실제 시연을 하라고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뺏어왔어요. 괜찮잖아요. 그래서 이거 좋은 것 같은데 그냥 제가 백날 무슨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얘기하는 것보다 요거 하나 딱 세워놓고 있으면 그냥 이거 가지고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종합적인 상담 쫙 해드린다. 그리고 딱 상담하는 거 여기 보면 연금박사 상담센터 1800-3624 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이렇게. 자, 연금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해드리는 곳은 연금박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동안 댓글창에다가 질문 달아주시면 하나도 빠짐없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명주님 좋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좋아요. 네,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이 여러분도 좋고 저도 좋고 대한민국 국민도 좋습니다. 자, 개구리섬님 반갑습니다. 열매님 반갑습니다. 안티용님 반갑습니다. 양청근님 반갑습니다. 자, 안진반님 반갑고요. ms.p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리운케이님 반갑습니다. 자, 박님, 네, 주사셨네요. 박장수님, 국민연금 일부 일시불 가능한가요? 네, 국민연금은 일단 기본적으로 적립식으로 매달 꾸준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내시는 거고요. 일시불로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데, 과거에 안 낸 돈을 내가 추후 납부하겠다. 이거 일시불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50세 이상이신 분들은 향후 낼 돈 중에 5년치를 일시불로 납부는 가능합니다. 선납이라고 하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50세 넘으신 분들은 향후 5년치를 선납, 미리 낼 수 있는데, 미리 낸다고 해가지고, 사실 더 깎아주고 이런 거 없고,
그다음에 뭐 더 도움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미리 통장에 넣어놓고 거기서 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 계십니다. 앞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내놓자. 지금 보험료 쌀 때 미리 내놓자.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리 내도 선납을 해도 앞으로 보험료 올라가면 더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미리 낸다고 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일시불 굳이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셀틱 클래스크님 반갑습니다. 블랙스완님 반갑습니다. 손감녀님 반갑습니다. 자, 오경수님 이렇게 반갑습니다. 인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이 연금박사 라이브 창에 댓글 달아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공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그 추후납부 지금 과거에 못 낸 거를 나중에 내는 추후납부 제도죠. 자, 추후납부 제도가 사실 원래는 제가 추후납부는 연금 개시 직전까지 언제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연금 받기 전날 해라 그냥 굳이 미리 하지 말고. 자, 그런데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죠. 개정돼가지고 지난 4월에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고 또 소득세율도 일부 조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법을 보면서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늦게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올해 아니면 내년에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고, 국민연금법을 보다 보니까 국민연금법이 추후납부를 신청하는 시점과 납부하는 시점을 달리 조정할 수 있어서 올해 12월에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내년 1월에 납부하게 되면 올해 저렴할 때 보험료로 보험료를 내고 또 연금 받는 금액은 내년 1월 달에 오른 연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추후납부는 12월에 해야 된다.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걸 이제 국회의원들이 다 알고 또 여기서 법을 또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안이 올라왔더라고요. 개정안이 어떻게 올라왔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올해 12월에 추후납부를 신청하신 분들은 내년 1월달 보험료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좀 개정안을 냈어요. 네. 자, 그래서 좀 제가 뭐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추후납부를 12월에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한 달의 보험료를 가지고 내는 것이 아니라 신청한 다음 달,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다음 달에 보험료율을 정하겠다라고 된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12월에 신청하고 1월에 납부를 한 사람들은 12월에 신청해봐야 1월에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죠. 그죠?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12월에 신청하고 12월에 납부한 사람들이 바보가 됩니다. 아시겠죠? 12월에 신청해가지고 12월에 납부를 했어요. 근데 12월에 신청을 했기 때문에 1월달 보험료를 적용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지금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 국회 그 입법 발의되는 사이트에 보니까 그렇게 올라왔더라고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자, 거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사실 이렇게 바꿔버리면 내년, 후년, 앞으로 8년 동안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데 보험료 올라갈 때마다 매년 12월에 추후납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추후납부를 매년 12월에 하게 되면 다음 해에 오른 보험료가 적용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지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가 지금 빈대 잡으려다 초과 삼간 태우는 거구나. 그죠? 올해 12월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 그 문제가 되는 걸 해결하려고 앞으로 8년 동안 더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는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아직 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저도 지금 여기저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꾸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설령 만약에 이렇게 법이 바뀐다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 11월에 추후납부 하시면 됩니다. 11월에 추후납부하고 그러면은 저렴한 보험료가 적용되거든요. 그리고 분납하시면 돼요. 그리고 12개월 분납하시면 내년도 연금액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피해갈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을 만드는 사람이 뛰는 놈이라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 위에 붙어간 놈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이상하게 법을 만들어 봐야 결국 풍선 효과로 인해서 다 빠져나갈 뿐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법이 잘못될 수도 있으나 이걸 자꾸 고치겠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뜯어 고치고 누더기 만드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쨌든 이번에 지금 그런 안이 지금 오픈되고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찍었고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 추후납부 시점 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잘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하늘님 반갑고요. 써니방님 반갑습니다. 우홍진님 반갑습니다. 이승호님 반갑습니다. 박대봉님 반갑습니다. 네, 바로바로 개정하죠. 송네버다이님 오래간만이네. 반갑습니다. 아담스코님 오늘도 성우 같은 목소리 감사합니다. 네, 몽당님 반갑습니다. 떡국님 박사님 반갑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박사님 노랫소리 들으면 행복할 것 같네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네, 이렇게 노래 들으시니까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지금 폭염이 있으나 폭설이 있으나 관계없이 이렇게 쉬지 않고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지금 이제 이 시간 통해서 궁금해 하시는 거, 국민연금을 내가 좀 더 내야 될까? 아니면 좀 덜 낼까? 지금 낼까? 나중에 낼까? 뭐 국민연금 어떻게 될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물어보시면 답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 내 퇴직금이 있는데 이 퇴직금 내가 잘 운용하고 있는 거야. 나중에 퇴직금 받을 때 세금 많이 내면 어떡하지? 그리고 이 퇴직금 같은 거 있는데 연금은 어떻게 받아야 되고 언제까지 받아야 되고 언제 개시해야 되고 이거 좀 수익을 잘 내는 법 없어? 이런 거 궁금하시죠? 그다음에 개인연금, 연금저축이나 IRP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내가 지금 잘 가입하고 있는 것인지 운용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 언제 받아야 되는 것인지 어떻게 받아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세금은 얼마나 내는 것인지. 그 다음에 개인연금 중에 또 연금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연금보험은 이건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요즘 뭐 좋은 연금이 있다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최저보장연금은 뭔지, 문제점 없는지 이런 거 다 개인연금. 개인 스스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또 얼마 하면 얼마 나오는지, 세금을 내는지 안 내는지. 그 다음에 집담보로 연금 받는 거, 내 집은 연금 얼마나 나오는지. 이런 거 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다 물어보시면, 답변해 드릴 텐데, 갑자기 이렇게 주관식 긴 것도 물어보셨어. 또, 참. 자, 소나무님 반갑습니다. 남카님 오래간만에 오셨네. 반갑습니다. 자, 호이안 케빈님, 국회의원들이 한 명 한 명은 똑똑하고 스펙도 좋은데 그 무리 몇 명만 모이면 바보 집단이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국회의원뿐만이 아니라, 군중, 집단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사실 결국은 여러 명이 모이는 순간, 우리 다 바보가 돼요. 그죠? 네. 한 명 한 명 다 똑똑한데, 특히 국회의원들이 심하죠. 이런 문제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바로 슬쩍 흘리는 집단 바보들 한심합니다. 저는 11월에 군 추납 31개월을 신청하여 12월에 16개월. 그 다음에, 어디였냐. 내년 1월에 15개월 납부 예정입니다. 네. 11월에 신청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법 개정이 대로라면 우리 호양캐비님 그죠? 네, 신청하셔서 보험료를 세팅해 두고 12월에 내셔도 되고요. 네, 12월과 1월에 납부 나눠서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하트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실시간 채팅은 처음 참여합니다. 저는 62년 6월생으로 올해 노령연금 수령 대상자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근데 1년 후 받으려고 연기했는데 남편 노령연금액이 8월부터 약 2만원 정도 감액한다는 안내장을 받았네요. 제가 1년 연기하고 수령하지 않았는데 남편 연금을 감액하는 게 맞는 건가요? 자, 일단 여기서 노령연금이기 때문에 자, 이제 국민연금을 지금 개시하시는 거죠. 63세가 되셔가지고 개시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 박하트님께서 연금을 얼마 받냐가 남편분의 연금, 국민연금 감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네. 남편 노령연금이 남편 국민연금이시죠. 남편 기초연금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확인하자면 국민연금은 각각 받으시는 거고 내가 소득이 있으면 내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감액될 수 있죠. 하지만 내가 국민연금 받는다고 해서 내가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로 연계되는 것이 아니고요. 배우자 남편분께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개시하는데 국민연금이 감액된다 혹은 받다가 줄어든다. 그 얘기는 남편분이 뭔가 소득이 생기신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런 거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남편분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아니라 남편분 기초연금이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 노령연금, 내 국민연금이죠. 남편 노령연금, 남편 국민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이란 말 자체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 노령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런 경우에는 서로의 소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내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바람에 우리 집안의 소득이 많아져서 남편이 받는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는 있죠. 그죠? 네, 이렇게 정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담스코님.
65세 이후 15년 동안 모든 사적연금 수령 계획인데요. 65세 이후에 15년간 80세까지 완벽히 끝내버리시려고 ISA 만기 시 IRP로 이전하면 후에 소득세, 건강보험료 납부 생각하면 손해 아닐까요? 네. 그리고 저축성 연금보험도 만기 시 비과세인데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때문에 일시불 수령 후 운용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질문드립니다. 자, 일단 IRP로 이전해서 IRP를 통해서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은 기본적으로 네, 5.5%만 원천징수, 그러니까 연금 소득세만 내시는 거 분리과세하는 것이고요. 종합소득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현재 IRP, ISA 전부 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 저축성 연금보험도 비과세인데요. 비과세인 상품은 역시 마찬가지 세금이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지금 이제 이런 상품을 세금과 건강보험이 걱정이 돼가지고 일시불로 타신다? 그러면 연금이 끝나는 것이고요. 일시불로 타는 순간 그때부터는 다시 건강보험료 부담이 됩니다. 뭘 굴리실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결국은 그래서 지금 IRP를 이전하시는 거, 그 다음에 연금보험, 비과세 연금보험을 수령하시는 전략은 건강보험료 부과되지 않고요. 세금도 최대한 분리과세 또는 비과세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일 거라 생각됩니다. 자, 정영준님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저는 8월 22일 95년에 개인연금저축 부부형 가입해서 이번 달 연금 받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 가입하고 계시네요.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약 7천 받는 걸로 합니다. 아니면 연금 형태로 받는 경우 연 300만 원 받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사님 고귀한 의견 듣고 싶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정영준님 몇 살이시죠? 제가 보기에는 95년도부터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한 60세? 50에서 60세? 네. 잘 생각해보세요. 일시금 받는 경우에 7천 주는데, 연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300만원 연금 받으시는 거잖아요. 자, 그럼 한 20년 받으면 원금은 다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연금에 보시면은 부부형이에요, 부부형. 부부형이니까 뭐냐면, 내가 받다가 사망해도 내 배우자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부부형이 내 개인형으로 받으면 더 높을 거예요. 근데 부부형인데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장수 축하금 이런 보너스도 있을걸요. 자, 이렇기 때문에 사실 거두절미하고 95년도, 90년대에 가입한 이런 고금리 확정 연금 보험들은 무조건 종신으로 받는 겁니다. 이걸 보험회사, 이 연금을 일시불로 받아가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우리 정영준님, 제발 일시불 받아가셔라, 제발. 그래가지고 퉁치고 끝내버리지. 이분 괜히 종신연금 받아가시면 이걸 계속 줘야 되고, 또 남편 돌아가시면 부인도 줘야 되고,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이걸 계속 줘야 되고, 거기다가 장수 축하금 이런 거 다 줘야 되고, 굉장히 많이 줘야 되고, 이제 60세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몇 살, 80, 20년, 30년, 40년까지 줘야 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정영준님, 제발 일시금 받아가서 퉁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렇죠. 정영준 60세시잖아요. 그러니까 60세에서 대략 부부 합산 20년까지만 사시면 원금 다 받는 것이고, 쌓여있는 금액 다 받는 것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부부 합산으로 보시면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도 살아계시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최소 30년 받게 되십니다. 아시겠죠? 이런 건 무조건 종신받는 것이 보험회사에 놀아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우리 보험회사 사장님의 마음이 돼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자, 제니님 안녕하세요. 61세인데 IRP 계좌에 하나 있고 세액공제 혜택 받는다고 3년 정도 불입했고요. 연금 개시를 하는 게 좋다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IRP 계좌에서 개시한다고 그 증권회사에 신청해야 하나요? 네, 아직 일하고 있어서 퇴직금 안 받았고 내년쯤에 퇴직해서 퇴직금 받으면 이 연금 개시한 IRP에 넣을 수 있나요? 개시의 실질적 방법 순서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제니님 IRP 계좌에 있으시고 지금 개인적으로 불입한 것도 있으시죠? 자, 어쨌든 그 IRP에서 그 증권사 계좌 같은데요. 그 계좌에서 그냥 연금 개시하면 되는 것인데 퇴직금, 나중에 퇴직하시게 되면 그 퇴직금을 그 IRP로 받으실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IRP 계좌 하나 만들어서 그쪽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불입하고 있는 증권사 IRP와 퇴직금이 들어올 IRP를 분리하셔도 되고 같이 있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걸 가지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뭐가 먼저 나오냐면 그 중에서 세금이 없는 거, 세금이 낮은 것부터 나옵니다. 만약에 IRP 계좌에 불입한 돈 중에서 개인적으로 불입했는데 세액공제 받지 않았다. 그렇죠? 세금을 이미 완납한 돈이다. 이건 출금할 때 세금이 없거든요. 이런 돈이 먼저 나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냥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금 나옵니다.
퇴직금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불입해서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이자가 나오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순서는 그렇게 나오는데 순서는 상관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한도 내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냥 나는 연금을 한 달에 얼마 받겠다 이것만 결정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퇴직금은 퇴직금 나름대로 한도가 있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개인적으로 불입한 돈은 또 불입한 돈 나름대로 한도가 있습니다. 약간 좀 복잡하시죠? 어쨌든 그거를 증권사에서 알아서 다 해주는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게 정말 복잡하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불입하고 있는 IRP, 증권사 IRP 그대로 유지하시고 퇴직금, 나중에 퇴직하시게 되면 퇴직금 IRP는 별도로 다른 은행, 다른 증권사 하나 만드셔가지고 그쪽으로 받으셔서 퇴직금은 퇴직금 나름대로 연금으로 플랜 짜시고 IRP는 IRP 나름대로 연금 플랜 짜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연금 받을 때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이 있으시죠? 이런 거 저희 센터 1800-3624 전화 주시면 저희 센터에서 이런 거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저희 센터 전문가들이 일일이 확인해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니아빠 TV님 반갑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생입니다. 졸업해서 취업하기 전에 이미 가입하려고 하는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일단 대학생이신데요. 뭐 졸업해서 취업하기 전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취업하기 전이면 뭐 전달이면 이미 다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 것이고 지금 하세요. 지금 대학생인데 애들이 뭐 졸업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그냥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18세만 넘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가서 이미 가입하셔가지고 국민연금 가입해서 한 달치 월 9만원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월 9만원 내고 한 달치 가입하고요. 그 다음 달부터 계속 내주셔도 되고요. 그렇지 않고 아니면은 뭐 좀 적용 제외 처리하셔가지고 그냥 어차피 아직 소득이 없는 애들이니까 그냥 돈을 안 내셔도 됩니다. 대신에 한 달치 가입만 하고 한 달치만 내라. 그리고 나중에 안 내도 나중에 그 돈을 그 기간을 추후 납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뭐 내고 안 내고는 두 번째 문제지만 뭐 기다렸다 내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지금 가서 하시고 매달 내셔도 되고 한 달치만 내고 그 다음부터 안 내셔도 된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놓으면 나중에 뭐 내면 좋겠지만 안 낸다고 해도 나중에 추후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박수정님 안녕하세요. 추후 분납하면 이자가 얼마 되나요? 분납 이자율, 추후 납부를 했을 때 추후 납부를 한 번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해야 되잖아요. 이걸 한 번에 못 내니까 뭐 10개월, 20개월, 30개월, 최대 60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근데 분할 납부는 나눠내는 거기 때문에 늦게 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내시는 분들은 1,000만 원 한 번에 내시지만 이걸 분할 납부하시는 분들은 늦게 내는 대신 늦게 내는 돈에 대한 이 가산 이자가 붙습니다. 그 이자가 대략 지금 한 2% 남짓 됩니다. 2%. 정기예금 이자율 정도. 그렇기 때문에 일반 대출 이자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뭐 국민연금이 이자 장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한 2% 남짓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영준님 종신연금 받습니다. 당연히 종신연금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종신연금. 네. 자, 시다모 25님 반갑습니다. 네. 흰둥이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올해 46세 직장인입니다. 5년치 추납할 게 있는데 고민입니다. 국민연금은 40년 이상 납부는 크게 효율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만약 나중에 정년이 5년 이상 연장된다면 40년 채울 것 같은데 이런 경우 당장 5년치 추납할 필요가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자, 우리 흰둥이님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국민연금은 40년 이상 납부는 크게 효율이 없다. 틀렸습니다. 그냥 40년 이상 납부하셔도 정확하게 비례한 만큼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우리가 국민연금이 보통 1년 더 낼 때마다 5%씩 연금액이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30년 가입하신 분과 31년 가입하신 분은 5%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마찬가지 39년 가입하신 분과 40년 가입하신 분도 5%가 올라갑니다. 40년 가입하신 분과 41년 가입하신 분도 5%가 올라갑니다. 41년 가입하신 분과 42년 가입하신 분도 5%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0년 이상을 가입했다고 해가지고 더 이상 연금액은 올라가지 않으니 효율이 없다? 아닙니다. 지금 뭐 의무적으로 40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을 뿐이지 만약에 내가 할 수 있어서 50년, 60년, 70년, 100년, 200년 가입하면 40년 가입한 사람에게 비해서 200년 가입한 사람은 5배가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물론 연금이란 국민연금 자체가 더 많이 내는 사람에게 효율이 좀 떨어지긴 합니다. 그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40년, 마치 39년, 40년은 효율이 있는데 40년, 41년은 효율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견해고요. 전혀 상관없고 똑같이 같은 비율로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45년 채울 수 있으면 45년치 내신 거 만약에 40년 낸 사람이 40만 원 받는다면 45년 낸 사람은 45만 원 받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효율 아무 문제 없으니까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동숙님.
추후납부 26만원, 75개월, 1950만원 정도 됩니다. 연말에 소득공제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우리 동수님, 추후납부, 국민연금 추후납부 하시고, 추후납부 하신 것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 받는 거 문의하셨는데요. 소득공제는 본인의 소득에서 국민연금 추후납부한 금액 전액을 빼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추후납부한 금액이 1950만원, 대략 2천만원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 동숙님의 연간 소득 과세 표준이 뭐 3천만원이다. 3천만원에서 2천만원 또 빼주는 겁니다. 그러면 1천만원밖에 안 남기 때문에 1천만원에 대한 세금만 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동수님이 연봉이 과세표준이 1억이다. 그럼 1억에서 2천만원 빼주는 것이기 때문에 8천만원에 해당하는 세금만 내시면 되는 것이죠. 자, 이래서 소득공제는 소득이 3천만원이어서 2천만원 빼주는 사람하고 소득이 1억이어서 2천만원 빼주는 사람하고 그렇죠? 네. 금액은 2천만원 그대로 다 빼주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기에 대한 절세 효과는 완전히 다르겠죠. 소득이 낮은 사람, 연봉이 2, 3천만 원밖에 안 되시는 분들은 빼줘봐야 워낙에 세율이 낮기 때문에 소득공제 받아봐야 돌려받는 세금이 얼마 안 되는 것이고, 연봉이 1억 넘어가시는 분들은 어차피 세율이 높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소득공제를 똑같이 2천만 원 받아도 위에서 빠지기 때문에 높은 세율이 빠지게 됩니다. 30%대, 40%대 세율에서 빠지기 때문에 똑같이 2천만 원을 소득공제 받아도 돌려받는 금액이 굉장히 높게 됩니다. 예를 들면 40% 세율을 돌려받는 사람들은 2천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800만 원 돌려받는 것이고요. 10% 세율 적용받는 사람은 2천만 원 소득공제 받으면 200만 원밖에 못 돌려받게 되는 것이죠. 자기의 세율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200만 원 돌려받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800만 원 돌려받기도 한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소득공제 제도는 개인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개인이 소득이 많은 해에, 세금을 많이 내야 되는 해에 소득공제, 국민연금 추납부를 해서 소득공제 받는 것이 더 유리한 것이죠. 아시겠죠? 네. 자, 송마루님 감사합니다. 정영준님 60세시군요. 맞습니다. 60세부터 80세까지 20년 이상 종신연금 부부연금을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송마루님 추납 최고 금액으로 납부하면 1년에 얼마 더 받을 수 있나요? 일단, 이거 가성비 3개월 수를 따져봐야 될 건 하긴 하는데요. 일단 추납을 최고 금액, 제일 높은 보험료 지금 한 55만원, 57만원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납부를 하시게 돼서 최고 금액으로 내가 1,000만원 했다. 그러면 1년에 얼마 정도 올라가냐면 대략 한 6, 7만원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3개월 수가 뭐 한 80개월, 90개월도 안 나올 수 아니 3개월 수가 한 150개월 정도 나올 수 있겠죠. 더 커집니다. 원금을 다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2년에서 15년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한 140개월, 150개월 나옵니다. 3개월 수가. 그런데 낮은 금액으로 하게 되면 연금액은 떨어지지만 3개월 수도 낮아지죠. 그래서 빨리 원금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대략 한 8, 9년만 받아도 원금 회복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일단 그거는 사실 얼마를 내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거는 공단에 한번 물어보시면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영준님 감사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향복한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양복님이시군요. 네. 오선웅님 안녕하세요. 찜통더위와 대결하듯이 열띤 방송 큰 박수 감사합니다. 네. 박수도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니까 좋아요 몇 명 눌러주셨나? 네. 좋아요 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힘이 열심히 나가지고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네, 지금 현재 휴가 중이어가지고 아마 이 8월 초, 7월 말, 7말 8초에는 지금 다 휴가지에서 다 좀 쉬시느라고 연금에 대해서 관심이 좀 떨어지셔서 많이 안 들어오실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평생 이런 여름에 더위와 씨름하지 않고 시원한 데 가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려면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연금 준비하셔야 된다. 지금부터 연금을 잘 준비하셔야 물론 지금도 여러분이 시원하게 보낼 수 있겠지만 나중에 노후에 더위에 고생 안 하고 그죠 시원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으려면 지금부터 연금 준비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이오님 반갑습니다. 제니님 답변 감사합니다. 세제 혜택을 위해 지금 연금을 55세부터 무조건 개시하라고 하는데 IRP에서 지금 얼마를 개시하나요? 그냥 한 번 받으면 되나요? 자, 우리 제니님 지금 현재 IRP에 얼마가 들어있는지가 중요해요. 세제 혜택을 위해서 일찍부터 개시하라는 얘기는 IRP나 연금저축계좌에 한 2, 3억 이상 쌓여 있으신 분들 얘기예요. 제가 얼마 전 만난 분은 IRP에 30억 쌓아놓고 계시더라고요. 수익이 나가지고. 자, 이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면, 자, 이렇게 IRP에 많이 쌓여 있으면 IRP에서 이게 사적 연금이라고 하는데 IRP에서 연금으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연간 1,500만 원까지밖에 안 됩니다.
연간 1,500만 원 넘어가시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세금이 많이 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뭐 3억이 IRP에 있다. 그럼 1,500만 원씩 빼는데 그냥 원금만 빼도 20년 걸립니다. 만약에 거기다가 10억이 쌓여 있다. 그러면 죽기 전까지 다 못 빼고 죽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금을 더 내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IRP에 돈이 많이 쌓여 있으신 분들은 늦추면 늦출수록 결국은 못 빼쓰고 죽으니까 그냥 55세가 되자마자 바로 빼란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제니님이 우리 IRP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IRP에 있는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 뭐 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다. 그러면 사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거기서 수익을 낼 수 있으면 조금 더 있다가 빼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수익을 못 내고 있다. 그럼 그냥 빨리 개시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세제 절세 혜택을 위해서 고민하실 분들은 최소 연금저축 IRP에 3, 4억 이상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이고요. 아시겠죠? 네. 우리 제니님이 IRP에 얼마가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으시면 안 돼요. 일시불로 받으면 다 세금 토해내셔야 됩니다. 자, 이영수님 반갑습니다. 맑은 샘물님, 연금계좌에서 배당 ETF하고 있는데 배당 소득세 금액 2천만 원 이상 되면 종합과세 대상 되는지요? 자, 연금계좌, IRP나 연금저축에서 배당 ETF를 통해서 배당 받으시는 것은 배당 소득세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일반 ETF, 일반 배당 ETF, 일반 계좌에서 내가 배당 ETF를 해가지고 배당을 받으시면 배당 소득세로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연간 2천만 원 넘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죠. 그리고 2천만 원 초과되는 금액이 종합과세 세금을 많이 내셔야 되죠. 하지만 연금저축 IRP에서 발생하는 배당 소득은 무조건 연금 소득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연금 계좌에서 이자가 발생하든 배당이 발생하든 뭐 매매 차익이 발생하든 뭐가 발생하든 관계없이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은 뭘로 본다? 연금 소득으로 본다. 그래서 연금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이든 뺄 때 그 수익에 대해서 연간 1,500만 원 이내로 빼시면 5.5% 분리과세하고 종료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말비세물님 이렇게 원리를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원리를. 연금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은 연금 소득이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자, 이슬머금님 추납 74개월치 680만 원이 있는데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은 최저금액으로 연금을 납부하고 있어요. 나이는 56세 주부입니다. 자, 56세 주부이신데 국민연금을 최저금액으로 납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지금 56세라면 노후준비의 1순위가 국민연금입니다. 아시겠죠?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지금 74개월치 추납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방송 보시면서 올해 끝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법이 어떻게 개정됐는지 약간 달라지겠지만 어쨌든 내년부터 보험료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680만 원인데 이것이 더 올라갑니다. 연금액이 올라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는 돈만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웬만하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 연금액이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금액을 낮은 금액으로 하신 분들은 가성비 좋고요. 물론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추납하고 이런 데 있어서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만약에 남편분이 계신데 배우자분이 계신데 이 배우자가 국민연금액이 많다. 근데 배우자가 돌아가실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내가 하면 안 돼요. 유족연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결국은 내 연금도 늘리시는 게 좋습니다. 라고 해서 웬만한 케이스,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에는 국민연금 더 늘리시기를 바라겠고요. 추납하실 거라면 더 미루지 마시고 올해 하는 방향으로 한번 고민해 보셔라. 자, 아빠 채널님 국민연금 내년 2월에 443개월로 끝나는데 임의계속 가입해야 할까요? 66년생입니다. 4년 임의가입하면 몇 %나 올라가나요? 자, 4년 임의가입하시게 되면 얼마나 더 올라가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얼마의 보험료를 내시냐에 따라서 사실 연금액이 올라가는 금액은 달라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지금까지 아마 굉장히 높은 구간을 내오셨고 거의 무슨 뭐 30몇 년 가까이 다 내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임의계속 가입까지 하셔가지고 4년 더 하셔서 거의 한 480개월, 한 500개월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거 하는 동안 지금까지 내왔던 보험료와 비슷한 보험료를 계속 내십시오. 자, 그러면 어쨌든 뭐 과거처럼 연금액 받는 금액이 가성비가 좋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그 4년 임의 가입한 거 다른 거 하는 것보다 나으실 겁니다. 괜히 그걸 딴 거 한다고 했다가 날리거나 못 받거나 이런 게 생기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국민연금을 최대한 늘려놓으시고 그리고 연금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보험료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미 계속 가입하는 동안 내는 총 보험료가 1,000만 원이라면 연금액은 대략 한 7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혜연님, 퇴직금이 DC형에 들어가고 1년 적금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걸로 바꾸려면 해약하고 다시 들어가야 되나요? TDF가 좋다고 박사님 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 주식이 좀 오른다면 TDF 좀 중심으로 하시는 것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농협 DC형에 들어가고 있는데 1년 우체국 적금으로 되어 있으시죠? 자, 다른 걸로 바꾸는 거 해약하는 거 아닙니다. 이 퇴직금을 해약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 DC형 계좌 내에서 상품을 해지하고 재가입하고 갈아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DC형 계좌 내에서 계좌 밖으로 퇴직하기 전까지 나올 수도 없습니다, 사실. 하물며 그 계좌 밖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온다면 해지가 되고 문제가 심각해지겠지만 이 계좌 내에서 상품을 갈아타는 것이기 때문에 적금을 해지하고 TDF로 갈아타는 것은 계좌 내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해약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물론 그 안에서 적금이 들어있는데 1년이 안 되셨다면 해지하셔야 되겠죠. 그 안에서 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갈아타시면 되겠습니다. 정윤님, 깔끔한 의견 도움됐다니까 감사합니다. 네, 고민하지 않고 내일 고객센터 가서 확정해서 종신연금으로 받으셔가지고 부부 모두 돌아가지 마시고 부부 모두 오래 사셔가지고 연금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승훈님 박사님, 퇴직연금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근속연수가 중간정산부터 계산되나요? 아니면 입사년도부터인가요? 근속연수에 따라 퇴직소득세율이 다르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자, 이승호님 지금 이제 퇴직금 받으실 건데 중간정산 문의하셨어요. 그죠? 네. 자, 일단 내가 예를 들면 직장 생활을 30년 했는데 30년. 그 중에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한 겁니다. 10년치를 퇴직금 다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20년간 근속하다가 퇴직하셨어요. 자, 그러면 퇴직 시점에 초창기 10년치는 이미 중간정산 받아가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뒤에 20년 쌓은 퇴직금을 받아 나오면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 20년을 봅니다. 아시겠죠? 자, 20년 동안 퇴직금 받아 나온 것이 예를 들면 중간정산 받아간 것이 5천만 원이고 그 이후에 퇴직금이 2억이 쌓여가지고 그 20년간 2억의 퇴직금 받아 나왔다. 그러면 근속기간 20년, 퇴직금 2억으로 해서 세율을 계산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규정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나는 30년을 근속했는데 10년치를 퇴직금을 정산하는 바람에 5천만 원 받아갔잖아요. 자, 그래서 내가 받은 총 퇴직금은 그때 받아간 5천만 원과 지금 받아간 2억이 있어서 2억 5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중간정산 받은 이후에 20년간 2억에 대해서 퇴직금 세율을 계산할 것이냐? 아니면 30년에 2억 5천을 다 퇴직소득으로 계산할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걸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사실 퇴직소득은 근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20년간 2억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보다 30년간 2억 5천을 가지고 세금 매기는 것이 훨씬 싸다. 그러면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를 인사팀에 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는 중간정산 이전 기간까지 합산하고 그때 받은 금액까지 합산해서 총액 기준으로 세율을 다시 계산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세율이 더 떨어지겠죠. 자, 그러면 과거에 내가 이미 퇴직금 받아가면서 세금 냈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랑 정산해서 차액만 더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이런 경우가 가능하신 분들은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규정이 있으니까 퇴직소득에 대해서 과거에 중간정산 이전까지 합산해서 내가 볼지 이후만 볼지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정정수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금을 연기연금 신청 시 5년 연기하면 수익이 발생해도 감액이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연기 신청하면 5년 연기하시게 되면 당연히 연금액이 올라갈 것이고요. 연기한 이후에는 국민연금 5년 연기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다른 소득이 생겨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뭐 연기하는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연기하는 후도 마찬가지고, 연기하는 기간 동안 내가 받는 돈을 연금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득이 있다고 해서 감액되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만 하시는 거고요. 연기 이후에는 더더욱이 소득이 있어서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국민연금을 5년 연기해서 수령하신다? 그러면 소득이 있어서 감액당하는 일은 없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대박이야님 67년생인데요.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개인연금을 지금 받는 게 좋은가요? 퇴직하고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지금 필요하시면 지금 받으셔야 되겠지만 직장 다니고 있으니까 지금 필요 없겠죠.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개시할지 말지 결정하실 때는 한 가지만 더 보시면 됩니다. 내가 당장 연금이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대박이야님께서 가입하신 개인연금이 계속 높은 수익이 나고 있고 연금이 잘 불어나고 있다. 그러면 굳이 잘 불어나고 있는 연금을 건들 필요가 없죠. 그냥 두셨다가 더 늦게 연금을 개시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67년생인데 이제 연금을 개시할 나이가 됐는데 개시는 할 수 있는데 계속 놔둬도 수익이 안 나요. 뭐 작년이나 올해나 거의 수익이 변화가 없고 오히려 손실 나고 있거나 이자가 별로 안 붙는다. 이런 연금은 가지고 있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런 연금은 사실 해지하는 게 마땅할 수도 있는데 해지하자니 아깝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런 연금은 바로 개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로 개시해서 연금으로 받아서 연금으로 받은 돈을 가지고 더 좋은 연금, 더 좋은 상품에 재투자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계신 연금이 높은 수익이 난다면 늦춰 받으십시오. 하지만 지금 가지고 계신 연금이 수익이 낮거나 별로 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굳이 기다릴 필요 없이 하루빨리 연금 개시해서 더 좋은 연금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 연금액이 높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송마루님, 빚값이 50만원인데 추납 25만원을 내면 가성비가 안 좋은 건가요? 추납 25만원씩을 해서 내시면 빚값이 50만원이기 때문에 빚값을 떨어뜨리는 구조가 나옵니다. 빚값은 내가 과거에 꾸준하게 내왔던 평균값이 50만원인데 추납을 20만원을 해버리다 보니까 전체 평균이 떨어져서 20만원 자체의 가성비는 좋지만 전체 가성비를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가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빚값이 50만 원이라면 50만 원에 맞춰서 추납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성비가 안 좋다고 해도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아야 될 연금 자체가 깎이지는 않으니까 걱정이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솔기님 반갑습니다. 김성구님, 아빠 채널님, 전 65년생인데 월 13만 원 정도에 임기에 속하는데 1780만 원 정도 올라요. 네. 13만원씩이시니까요, 연간 한 170만원씩 4년간 내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내시는 돈이 거의 한 700만원 정도 내시겠네요. 그런데 월 얼마, 1780원? 1780원? 월 연간? 1780원이었나? 아니요. 700만원 내면 한 7만원? 6만원? 네. 그렇게까지 아닐 텐데요. 네. 하여튼 정확히 한번 우리 김성원님 데이터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780원 올라요. 뭐 임의계속 가입을 몇 년이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제가 보기에는 총 내는 금액의 한 0.5에서 1% 정도 오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대박이야님, 국민연금을 연기하려면 1년 연기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5년 연기를 해야 되나요? 한 달도 연기가 되나요? 네, 맞습니다. 국민연금 연기는요, 최대 5년까지 가능한데요. 내가 연금을 개시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자, 그 5년인데 이 중에서 1년 연기했다가 다시 받다가 또 1년 연기했다가 받다가 하셔도 되고요. 원래는 한 달 단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3개월 연기하고 또 3개월 받고 또 3개월 연기하고 3개월 받고 이러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연기했다가 다시 또 다시 이제 재지급 신청하셔서 받아도 되고 또 연기하셔도 됩니다. 왔다 갔다 해도 계속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고 연기한 기간에 따라서 1년에 7.2%, 월로 따지면 월 0.6%씩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내가 3개월 연기했다? 그럼 1.8% 연금액이 올라가는 것이겠죠. 아시겠죠? 이렇게 월 단위로 가능합니다. 자, 정하N님, 개인형 IRP 통장은 은행별, 개인별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66년생이라 곧 퇴직이기도 하고 또 개시하면 다시 넣을 수 없다고 해서 하나 더 만들고 싶은 건데 같은 은행에 또 개설할 수 있나요? 자, 일단 IRP 통장 개설하는 건 기본 조건이 1금융사당 1계좌만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은행이 하나, 뭐 증권사에 하나, 또 은행도 여러 군데가 있죠?
하나씩만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A라는 증권사에 가지고 있는데 그 증권사에 있는 IRP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개시를 했어요. 얘를 개시를 했으면 거기 넣을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증권사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 증권사, 한 은행에 납입할 수 있는 통장 2개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건 따로따로 만드셔야 됩니다. 다른 금융회사에. 하지만 한 회사에 있는 IRP 통장에 개시를 했다? 그러면 그 연금 계좌가 사실 연금으로서의 납입 기능은 종료된 것이기 때문에 그 증권사에, 그 금융회사에 하나를 더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유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알고 봐요님, 65세 국민연금을 수령하는데 연 2천이 넘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인데 70세까지 회사를 다니면 괜찮나요? 박탈이고 뭐고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자, 일단 피부양자가 되시는 분들은 일반 직장 가입자나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국민연금밖에 없는데 국민연금이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박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알고바님께서 회사를 다니시게 되면 이미 회사를 다니는 순간 직장 가입자가 되십니다. 그럼 피부양자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원래. 그죠? 그럼 회사 다니면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반, 내가 반 내기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 사실상 훨씬 더 심플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신다? 그러면 박탈이고 뭐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직장 가입자이기 때문에 피부양자 관계가 없으시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지역 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체와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죠. 피부양자는 사실 그냥 아무 소득도 없이 집에서 계시는 분, 이런 분들이 이제 소득이 너무 없고 재산도 없으니까 어떻게 자녀한테 피부양자가 돼볼까라고 하는데 국민연금이 있으니까, 국민연금은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아니니까요. 연금소득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직장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피부양자는 관계가 없다. 자, 지금봄님, 아내는 64년생 예상 노령연금 105만원, 저는 63년생 예상연금 150만원인데 현재 월 55만원 추납 중인데 연금 받을 때까지 계속 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일단 본인 연금 쭉 하셔야죠. 어차피 지금 두 분의 연금액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로가 덧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게 되면 유족연금이 지급되는데요. 어차피 유족연금 못 받습니다. 본인 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이런 분들은 사실 지금봄님 같은 상황, 아내분이 105만원, 남편분이 150만원, 이런 경우에는 그냥 연금을 내서 연금에 집중하십시오. 국민연금 더 내셔가지고 국민연금 늘리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그리고 오래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추납 중 계신 거 계속 하십시오. 왜 자꾸 이렇게 국민연금 자꾸 안 낼 생각 하시는데 국민연금만한 연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만 하면 국민연금 1순위로 하시고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은데 부족하다 그러면 이제 개인연금 이런 거 찾아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여기 1층이다, 1층. 국민연금을 제가 제일 밑에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죠? 밑에 놓은 이유가 이게 이제 기초야, 기초공사. 그러니까 바닥이 잘 되어 있어야 그다음 퇴직금도 쌓고 개인연금도 쌓고 주택연금 쌓는 것이죠. 근데 국민연금이 제대로 부족하거나 잘 안 되어 있다. 이런 뭐냐? 사상누각. 아시겠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잘 지어봐야 결국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고.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무너지면 안 되니까 국민연금 잘 쌓으시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 쌓고 개인연금 쌓고 주택연금까지 이렇게 잘 쌓으시면 노후는 걱정 없다. 아시겠죠? 걱정.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도움 되시라고. 아이고, 국민연금 어디 갔니? 네, 국민연금. 네. 잘못 쌓았네,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어디 갔니? 여기 있네. 자, 이렇게 잘 쌓으시면 여러분 노후가 행복하게 준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국민연금부터 시작해서 퇴직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까지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어디 갔냐, 그 다음에. 자, 폴라리스 자산 100조 고모님. 오, 자산이 100조야, 100조. 야, 자산이 100조이신 분의 고모인가? 네. 네,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상품이 등록되지 않았습니다. 가입자도 개인형 IRP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을 운영할 때 디폴트 옵션 상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런 문자가 왔는데 꼭 해야 하나요? 네, 디폴트 옵션 뭐 의무는 아니니까 네,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디폴트 옵션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나중에 내가 계속 바꾸시면 됩니다.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사전에 지정했는 대로 그냥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운용 지시만 제대로 하고, 운용 지시하는 게 뭐냐면 이거 해라, 이거 가입하자, 저거 가입하자. 여러분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하신다 하더라도 뭐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으니까 뭐 안 하시는 것보다는 해두는 게 나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대박이원님 감사합니다. 김성곤님 1780원인데요. 13만원 내셨는데 1780원 올라간다. 그죠? 13만원만 내시면 1780원 올라갑니다. 13만원만. 아시겠죠? 근데 13만원씩 매달 내면 결국은 이제 그것이 쌓여서 더 많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지금 부님, 월 55만원 내는 게 추납이 아니라 임의 계속 가입인 듯요. 네. 그쵸. 네. 어쨌든 뭐, 추납이든 임의 계속 가입이든 계속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더 내셔가지고 연금 많이 받으시라는 건 기본적인,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정희님. 연금 개시를 종신형 45년 보장으로 선택했는데 잘한 일일까요? 종신형으로 선택하신 건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45년 보증형으로 하셨다면 제가 보기에는 굳이 그러실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죠? 네. 왜냐면 종신연금이라고 받으시게 되면 평생 연금 받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평생 지급은 할 수 있는데 보증기간을 설정하시게 되거든요. 보증기간은 10년 보증 받을래, 20년 보증 받을래, 30년 보증 받을래 이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보증기간이라는 게 뭐냐면 혹시 일찍 돌아가셔도 그 기간만큼은 보증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5년 보증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혹시 일찍 돌아가셔도 45년치를 보증받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보증기간이 길게 선택하시게 되면 한 번 받는 연금액이 낮아집니다. 보험회사가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10년 보증기간 선택한 사람들은 한 번에 100만 원 줄 거, 45년 보증기간 선택한 사람들은 한 번에 80만 원, 70만 원 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작게 받아가지고 길게 보증받을래? 아니면 많이 받되 짧게 보증받을래? 선택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보증기간을 짧게 하고 그리고 오래 사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다고 너무 짧게 하면 혹시라도 일찍 돌아가시면 너무 손해를 많이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가장 좋은 선택지는 종신연금형 20년 보증형을 가장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선택하셔가지고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너무 보증기간을 길게 하는 건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겠습니다. 연금액이 떨어지니까. 아시겠죠? 사실 그리고 뭐 보증형 선택하시는 건 좋은데 뭐 나 죽고 난 다음에 보증 받아봐야 뭐겠습니까? 내 인생인데. 그렇죠? 내가 살아있을 때 많이 받아야죠. 자, 몽당이님 94년 9월에 개인연금 부부형을 가입해서 26년 9월에 연금 개시입니다. 개시연도를 3년 정도 연기해서 받아야 좋을까요? 아니면 재날짜에 받는 게 좋을까요? 94년도에 가입하셨던 연금이라면 그 연기를 하시게 되면 연기한 기간 3년 동안은 확정 이율에 플러스 1% 더 드릴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연금 굉장히 고금리 연금일 거로 예상되는데요. 전화해 보셔가지고 최저보증이율, 지금 확정 이율이 얼마인지 물어보시고 그 확정 이율을 연금 개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해주고 3년간, 그리고 3년간 플러스 1%를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 조건이라면 지금 받으시는 것보다 3년 후에 받으시게 되면 그 3년치가 더 많은 이자로 쌓여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아마 연기가 아니고요. 연금을 개시하되 수령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불려주는 구조로 3년 동안 불려주는 구조일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물어보신 다음에 계속 높은 금리로 불려준다고 하게 되면 굳이 내 통장을 빼가지고 가져갈 이유가 없죠. 네, 그래서 그걸 먼저 확인해 보시고 웬만하면 3년 늦춰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산들바라님 내년에 정년퇴직자인데 퇴직금 또는 여유자금을 IAS 계좌 또는 퇴직연금에 TDF에 2030에 넣어도 될까요? 네, 여유자금을 IAS 계좌, 퇴직금은 IRP로 받으셔야죠. 네, 여유자금 있으면 ISA 계좌에 넣어두시면 좋고, 그 다음에 퇴직연금에 있는 거 TDF 2030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TDF 2030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5년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2030이라는 것이 2030년 은퇴를 기준으로 운영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TDF 2030은 사실 주식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되게 안정적으로 운영할 겁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운영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TDF 2030 하셔도 되고요.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해보겠다 그러면 2040이나 2050, 2060, 뭐 2070도 나와 있던데요. 그렇게 연도 뒤에 있는 숫자를 높이시는 것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그거는 우리 산질바라님 성에 맞춰서 선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제콩님 27년 근무 직장인입니다.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나은지 연금으로 받는 게 나은지요. 근무 연수가 길면 세금이 적다고 하던데요. 퇴직연금을 자 27년 근무하셨고요. 퇴직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그죠? 퇴직금이 뭐 한 5억 10억이다 막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소득세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무조건 연금으로 받으셔야 그나마 소득세율을 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 27년 근무하셨는데 퇴직금이 1억, 2억이다. 그러시면 퇴직소득세율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한 1%, 2%밖에 안 됩니다. 자, 이런 분들은 당연히 연금으로 받으시는 게 좋긴 하겠지만 연금으로 받게 되면 소득세가, 퇴직소득세가 절세가 되는데 퇴직소득세 자체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깎아줘 봐야 얼마 또 깎는 효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이 얼마 안 되는데 근속기간이 길다. 이런 분들은 일시금 받으나 연금 받으나 세금 차이는 없다. 그럼 이제 그때 선택하시는 거죠. 내가 IRP에서 굴려가지고 수익을 잘 낼 것 같다? 그러면 IRP에서 계속 굴리셔가지고 연금 받으시면 되고, IRP에서 퇴직금 받아가지고 굴려봐야 뭐 할 게 없다? 잘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은 바로 일시금 받으셔가지고 일시금을 다른 더 좋은 자산, 더 좋은 연금으로 재투자하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뭐 만약에 일시금 받으셔가지고 홀랑 날려버린다. 그렇게 날려버리실 거라면 일시금 받는 건 안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건 퇴직금의 금액에 따라 약간씩 달라진다. 아시겠죠? 자, 산들바르님, 배당금을 위해서 배당 ETF를 퇴직연금에 넣어도 될까요? 뭐 퇴직연금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배당 ETF가 있으니까 배당 ETF 선택하셔가지고 배당금 받는 거 나쁘지 않죠. 그리고 퇴직연금에서 배당 ETF로 받으시게 되면 재직 중에 받으신 것은 퇴직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고 퇴직 이후에 받은 것도 연금소득으로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리하죠. 자, 마리모님, 청약저축을 청약종합저축으로 꼭 변경해야 하나요? 그냥 둬도 되나요?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연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상담드리기 뭐하지만 지금 어차피 청약통장이 청약종합통장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민영을 하는 거잖아요. 민영. 이게 공영을 하느냐 민영을 하느냐에 따라 차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했던 뭐 청약 뭐였지? 부금이었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가에서 뭐 LH에서 분양하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변경해야 하나 안 하나가 아니라요. 어떤 쪽에 분양을 받으실 것이냐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은 아마 대부분 통합이 돼가지고 청약종합통장으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걸 가지고 일반 민영 분양을 많이 받으니까. 근데 이것도 무슨 뭐 청약 분양가가 좀 싸야지 받는 것이지 지금 분양가가 또 비싸기 때문에 특히 서울 수도권 지역은 사실 청약통장은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최근에 어쨌든 분양을 받아가지고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보니까 4인 가족이 맞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청약점수가 69점이에요. 69점. 그죠? 청약가점 69점인데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뭐 분양가도 비싸지만 69점 가지고는 당첨이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기 그런 걸 좀 보시면서 제가 보기에는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해지하지는 마시고요. 네. 자, 미르님, 71년생 퇴직금 3억, 세테크 1억, 개인연금 1억 2천 정도입니다. 현재 연금이 필요하진 않지만 연금 개시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제 어떻게 운용하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퇴직금이라든가 세테크 연금저축에서 잘 운용하고 계신다면 운용을 더 하셔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1년생이니까 지금 당장 연금이 필요하지 않으실 텐데 그걸 개시해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죠. 그러니까 그 개시해서 더 좋은 연금, 더 좋은 투자 수단이 있다? 그러면 개시하시는 거고 해봐야 별게 없다? 그러면 그냥 가져가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뭐 사실 저희 센터에서 지금 제가 연구해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개인연금 중에 최저보증연금 뭐 7%, 8%요. 8% 연금 조만간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 7%, 8% 연금 이런 연금들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네, 이런 연금들이 더 좋다고 느끼시면 지금 있는 연금에 비해서 수익이 좋다 그러면 그런 연금을 하셔가지고 이런 높은 연금으로 갈아타시는 것도 뭐 도움이 되겠죠. 결국은 뭘 할 것이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야호 선장님, ISA 3,000만원, 10% 300만원 연금 계좌로 입금 시 세공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 연금 계좌에 300만원 입금하면 되나요? 3,000만원 입금하셔야죠. 3,000만원. 3,000만원 입금하셔야지 300만원이 세공제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3,000만원 입금하셔야 됩니다. 네. 자, 박나나님, 연금박사님 질문 있습니다.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납부 끝나고 회사에 65세 정년이라 급여의 몇 % 정해진 금액에 월 추납해야 되나요? 아니면 납입자가 급여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 납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자, 박나나님, 60세 이후에는 납입 의무가 사라지는데요. 그때부터는 내가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소득이 없으신 분들, 직장을 안 다니시는 분, 더 이상 회사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임의계속 가입 보험료를 내가 정할 수 있고요. 정한 보험료에 따라 추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는 경우에는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임의계속 가입을 할지 말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소득이 있기 때문에 소득의 9%를 보험료로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로 내셔야 되는 것이고, 추납도 그 보험료 곱하기 과거에 안 낸 기간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소득이 없다면 자유롭게 내가 보험료를 정하고 추납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안 할 수는 있지만, 하신다면 이 60세 이후에도 발생되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거기에 해당하는 추납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제니퍼님, 남편은 63년 12월 24일이에요. 국민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63년생은 63세부터 받으시기 때문에 2026년 12월에 자격이 되시고요. 2027년 1월부터 받으시겠네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2027년 1월부터 국민연금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님, 나머지는 다시 ISA로 입금하려고요. 네. 어쨌든 연계적으로 3천만 원 다 입금하셔야 되는 것이고, 뺄 수는 없습니다. 네. 자, 진지퍼님 감사합니다. 야후선장님, 세액공제 받는 개인연금 계좌, 받지 않는 계좌 두 개로 운영 중이시군요. 네. 어쨌든, 네. 세액공제 받는 개인연금 계좌, 받지 않는 연금 계좌 두 개로 굳이 나누실 필요가 있을까? 다 알아서 해주는데, 어쨌든, 네. 뭐, 그러신다 하더라도, 만약에 IS를 넣으시게 되면, 거기서 입금 시 세액공제 되는 것이고요. 네. 3천만 원 입금하셔야 됩니다. 3천만 원 다. 자, 산들바라님, 퇴직금 수령 시, 일시금 수령 시 세금이 얼마 안 된다고 한 건데요. 근속연수 몇 년인지 설명 놓쳤습니다. 네, 일단 퇴직금을 수령할 때, 일시금 수령할 때 세금이 얼마 안 된다는 얘기는 근속연수와 퇴직금 금액을 다 두 개를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속연수가 길고 퇴직금 금액도 낮다. 그러면 퇴직소득세율은 굉장히 낮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근속연수도 좀 짧은데 퇴직금 금액이 높다? 그러면 점점 퇴직소득이 세율이 올라갑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정확하게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대략적으로 20년 근속했는데 퇴직금이 1억이다? 그러면 퇴직소득세율은 1%입니다. 아시겠죠? 1%.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 센터 여기 있잖아요. 센터 1800-3624. 이런 거 저희 물어보시면 저희 센터에서 개인연금에 대한 상담, 어떤 연금이 좋은지, 얼마 내면 얼마 받는지, 퇴직연금의 상담, 퇴직소득세율이 얼마 나오는지, 어떻게 운영하면 좋은지, 국민연금 상담 이런 거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저희 연금박사 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에요. 저희 센터에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종합적인 상담 다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방송 보시면서 혹시라도 궁금증이 해결되지 않으신 분들이라든가 더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센터, 연금박사 상담센터 전화 주시면 저희 연금 전문가들이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연금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궁금증도 해결하시겠지만 저희 상담센터도 많이 이용해 주셔라.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로 다 여러분 궁금한 거 다 무료로 해드리고 있다. 저희가 여러분이 질문해 주시는 게 저희가 공부하는 겁니다. 저희도 공부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자, 오선웅님 감사합니다. 남학사님 감사합니다. 이선님 감사합니다. 송마루님 감사합니다. 호기한키비님 감사합니다. 임미경님, 양청근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또 우리 구독자분들이 다들 너무 잘 알아, 이제. 그래가지고, 10시가 되면 알아서 끝내주셔. 저는 시간 못 보고 그냥 쭉 가고 있는데, 네, 알아서 이렇게 끝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 집에 가서, 이제 그만 땀 흘리고, 더워라. 땀 흘리고 집에 가서 쉬라고 이렇게 구독자님 여러분께서 이렇게 또 끝내주시고, 또 질문도 딱 마무리 해주시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어쨌든 뭐, 제가 저 시간 내가지고 2시간, 3시간 해드리면 좋겠지만, 항상, 우리 센터도 이용해 주시는 거고, 또 저도 뭐 목이 터져라 할 수 없고요. 벌써 지금 195회예요. 이것저것 안 센 거까지 따지면 사실 200회 넘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벌써 지금 4년, 5년째 쉬지 않고 매주 월요일 저녁 9시에 여러분과 1시간 동안 이렇게 연금의 라이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대단하죠? 저도 제가 생각해도 대단해요. 이렇게 오래 할 줄 몰라서 사실 그냥 한 몇 주 하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는 김에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매주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쉬지 않고 열심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어쨌든 여러분의 응원과 그런 격려에 힘입어서 열심히 해서 어쨌든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폭염이 오나 폭설이 오나 또 나이가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200회, 300회, 400회, 500회, 1000회 되는 날까지 연금박사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연금을 가입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내는 그날까지 제가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몽당이님, 이하늘님, 대박이야님, 자영님, 제콩님, 정영주님, 이승호님, 송강래님, 오경수님, 안티용님, 이은서님, 이선님, 행복한나님, 정아님, 동수님 모든 분들 다 감사드리고요.
폭염에 또 폭우도 온다는데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고 안전하게 다니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연금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일찍 죽으면 연금도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아시겠죠? 그냥 건강 잘 챙기셔가지고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안녕희원님 퇴직소득세가 20년수령이면 세율 감액 40% 이런 건데 이거 20년 이상이면 50%를 바뀐다고 지금 이제 뉴스가 떴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도 저희 센터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연금박사 영상 구독하시면 다 올라갈 내용이니까 큰 도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잘 주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9시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